지금 내가 주식과 뭐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혹은 내년에 이 주택에 관련 부분,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금액의 비중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라도 좀 측정해내기 쉬운 데이터를 좀 저희가 발굴을 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기준점이라도 되는 지수를 마치 하이에나처럼 찾아 헤맸을 때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달러였습니다. 생뚱맞다고 하실 수도 있고 에이 저거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분도 많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나름 이유가 있으니 잠시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산 증식을 위한 여러 투자 종목 중에 매수 매도 방식은 주식과 비슷한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주식처럼 필요에 의해서 쉽게 발행하는 형태로 그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죠. 공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절차,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세부 사항들도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이 전혀 다릅니다. 변동되는 곡선이라든지 형태도 다르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차트를 통해서 주식의 변동 추이는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사실 그 실측되는 차트의 변동 추이가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수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어떤 요소, 소재를 생각해 본다면 달러는 부동산과 연계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매우 유사성이 많은 자산입니다. 일단 자국 화폐의 유동성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변동되어지는 것만 봐도 좀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풀려난 달러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 우리 원화를 더 많이 생산해내게 된다면, 더 많이 찍어내게 된다면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반대로 이 찍어낸 달러의 숫자보다 적게 원화를 찍어내거나 혹은 원화를 더 이상 찍어내지 않는다면 원화의 가치는 더 오를 겁니다. 또 하나, 건설 원자재와 설비 수출입 자체가 솔직히 대부분 수입 수출이기 때문에 이미 달러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이미 그 자체로도 주택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달러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러의 어떤 모습을 통해 주택 가격을 예측하면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일단 먼저 통화 스와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뉴스에도 워낙 자주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자국의 화폐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다른 국가와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말을 하자면 저희는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으로 좁혀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한국은행, 미국은 미연준 (FED) 이 양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그중 한 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상대국 통화를 자국 통화와 즉시 바꿔주기로 하는 약속을 통화 스와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우리 수준에 맞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일종의 대출을 해주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 개념인 겁니다.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그냥 상대방 국가가 나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RS라는 이자도 따로 붙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금본위제를 닉슨 대통령 때 폐지했습니다. 달러 자체가 미국 내에 대한 신용화폐인 셈이거든요. 동시에 전 세계에 거래할 수 있는 기축통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 이게 화폐이자 동시에 자산인 형태. 이런 역할이기에 무한정 찍어낼 수 있음에도 상황에 맞춰서 발행 수량을 조절을 합니다. 미국 자체의 신용에 영향을 끼친 직접적인 상징물 같은 것이 신용화폐인 달러이기 때문이죠. 글로벌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최대한 보유하려는 특성 또한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죠. 강대국 화폐가 투자처로 자주 쓰이는 경우는 보셨을 겁니다만 달러의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이게 특히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입지가 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이 달러의 자산 가치는 더욱더 입지가 강해져 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금과 더불어 안전 자산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달러이기도 한 거고요. 이런 세계적인 질병 사태로 인해 실물 경제가 흔들렸을 때 불안한 자산 시장의 투자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수요가 조금씩 몰리기 시작했고 그 안전 자산으로 선택된 것이 재밌게도 달러였습니다. 실제로 주식 등 다른 경기 지수가 바닥으로 내려꽂히고 있음에도 부동산 투자와 달러 사재기는 만국 공통이 되어버렸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천조국답게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를 위해서 달러를 엄청난 숫자로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달러의 상승이 2020년 3월 원달러 환율이었던 1243.5원이었던 때를 향해 이미 한번 굉장한 속도를 냈었다가 다시 한번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사실 달러의 가치나 환율은 부동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죠. 즉 달러의 국내 유입 수재가 줄어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보다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야 하죠. 근데 왜 이번엔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느냐? 일단 바이든 정부의 정책인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무지막지한 달러의 반응이 이루어졌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이게 이미 천조국의 달러답게 2천조를 넘어서 지금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되어 가고 있죠. 부동산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가격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과 달러의 자산 가치 상승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느냐? 이 예전에 리먼 사태 때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먼 사태 때는 지금의 글로벌 위기 형태와는 전혀 다른 원인이 있었죠. 당시에는 금융계에서 촉발된, 물론 이제 부동산의 상품이긴 했습니다만 금융계에서 촉발된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되고 이게 가계 부채가 대폭 증가하면서 동시에 경제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무너진 형태를 띠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쏟아 부으면서 견디고자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당시에 그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소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이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의 불쏘시개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쪽에서는 미국은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교차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다행히 세계 위기를 어느 정도 충격을 쿠션으로 받아준 역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테이퍼링을 조금 더 순하게 했다면 안정적으로 처리가 됐을 거라는 사족을 좀 붙여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인 성장 동력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강대국들 대부분이 리먼 사태 금융위기 방지책이었던 바젤 3와 MMF가 달러의 화폐로서 유입을 상당 부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게 달러가 화폐로서 이동되지 못하고 이거 그냥 자산으로 쉽게 말해서 거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달러가 주식을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이 좀 떨어지시던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분들이 투자처로 해외 주식을 이용하게 되면서 이게 달러로 나가게 되고 나갔던 것이 해외 기업에 투자가 되면서 이 기업에 묶이게 되면서 그 세계로 흐름이 있어야 되는 이 달러가 자산에 다 묶여버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린 과연 달러에 무엇을 봐야만 부동산에 투자할 시기,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을 때 더 큰 수익이 생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